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사랑이란 이름의 고독. 그 끝에 남은 빛. 파트 1. 조용히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마을 언덕을 내려온다. 그의 이름은 베르테르. 도시를 떠나 시골의 맑은 공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한 청년이었다. 도시의 번잡함, 허위와 허세, 지쳐버린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그는 자연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었다. 그는 말했다. 이곳의 들판은 내 마음을 씻어주는 듯해요. 나무와 풀잎, 새소리 하나까지 모든 게 살아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작은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놀며 시냇가를 거닐며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은 순수했고 감정은 깊었으며 세계를 사랑으로 느끼는 영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도회에서 그녀를 만난다. 로테. 검은 리본으로 머리를 묶은 밝은 눈빛의 여인. 그녀는 고아가 된 동생들을 정성껏 돌보며 단아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 순간 베르테르의 시간은 멈췄다. 그녀가 웃을 때 내 심장은 멈추었다가 다시 뛰었어요. 세상이 그녀로 채워졌죠. 로테는 베르테르에게 다정했고 그 또한 진심을 숨기지 않았다. 둘은 함께 춤을 추었고 함께 시를 읽었고 함께 별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달빛 아래서 베르테르는 속삭였다. 로테, 당신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조차 불안한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약혼한 여자였다. 이름은 알베르트. 도시에서 일하던 성실한 남자, 그녀의 오랜 연인이었다. 베르테르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사랑이 세상을 밝히는 동시에 그 자신을 태워버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못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짓,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가 그를 사로잡았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니요. 그건 내 존재의 이유예요. 그는 그렇게 믿었다. 로테의 집 근처를 서성이며 동생들과 놀아주며 그녀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하루는 그녀로 시작해서 그녀로 끝났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아꼈다. 하지만 그 애정은 우정의 형태였다. 로테는 말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베르테르. 당신을 만나면 세상이 조금 따뜻해져요.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안엔 선이 있었다. 베르테르는 그 선을 알면서도 그 위에 머물 수 없었다. 그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고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불타올랐다. 그는 로테의 손끝 하나에도 가슴이 요동쳤고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숨이 막혔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느끼는 이 사랑은 축복이자 형벌이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국을 보지만 동시에 지옥을 건넌다. 베르테르는 자신이 사랑의 노예가 되어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건 의지가 아닌 존재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가 로테에게 보내는 편지는 점점 뜨거워졌다. 당신의 미소 하나로 나는 다시 살아요. 하지만 당신이 다른 이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나는 죽습니다. 그의 감정은 시처럼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그녀의 약혼자 알베르트가 돌아온 것이다. 베르테르는 처음엔 그를 증오했지만 곧
그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냉정하게 감정을 다루는 남자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베르테르는 더 괴로워졌다. 그는 그녀를 가질 것이고 나는 그녀를 잃겠지. 하지만 나는 그녀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는데 그의 심장은 점점 무너졌다. 그는 밤마다 편지를 썼다. 로테, 당신을 향한 이 마음이 나를 파멸로 이끌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은 죄가 아니니까요. 그는 어느새 자신이 감정의 늪 속에 빠져 있음을 알았다. 자연을 바라보며 기뻐하던 그 청년은 사라지고 사랑의 절망 속에 흔들리는 영혼만 남았다. 그는 친구 빌헬름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점점 나 자신이 아닌 존재가 되어가요. 그녀의 눈빛 하나에 웃고 그녀의 침묵 하나에 무너져요. 사랑이 내 안의 신을 삼켜버린 것 같아요. 빌헬름은 답했다. 베르테르, 그 사랑은 너를 불태운다. 멀리 떠나라. 그러나 베르테르는 떠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이미 로테였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그녀를 떠날 수 없음을 알았다. 파트 1 해석.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초반부는 순수한 감정의 절정기다. 자연 속에서 자유를 느끼던 청년이 사랑을 통해 인간 존재의 고통을 마주하게 되는 과정이다. 베르테르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며 그가 로테에게 매혹된 것은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서 자신이 꿈꾸던 순수함을 본 까닭이다. 하지만 이 사랑은 이미 불가능으로 정해진 운명이다. 그의 사랑은 신성하고 절박하지만 그만큼 파멸로 향한다. 파트 2. 여름이 깊어갈수록 베르테르의 마음은 무너져 갔다. 그는 로테의 집을 향해 매일 걸었다. 그녀는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그 미소 뒤엔 분명한 거리감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정했으나 말끝마다 닿지 않는 벽이 있었다. 오늘은 너무 늦지 않게 가세요, 베르테르. 그 말은 부드러웠으나 가슴에는 칼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돌아오는 길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그를 따라오고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왜 이토록 살아있는 게 괴로운가? 그의 편지는 점점 불안과 열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죽이고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살린다. 나는 그 두 세계 사이에서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요. 로테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베르테르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나야 한다. 떠나지 않으면 나는 미쳐버릴 거야.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려 했다. 산과 들, 숲과 강이 그를 감쌌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로테의 부재를 잊게 해주는 곳은 없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으로 울리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어디를 가도 내 안에는 그녀가 있다. 세상은 넓은데 나는 그 안에서 도망칠 길이 없다. 도시에서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그는 사교 모임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꼈다. 그의 눈엔 사람들의 대화가 공허하게만 들렸다. 그들은 웃고 있지만 진심이 없다. 나는 더 이상 그 속에 섞일 수가 없다. 그의 순수함은 세속의 계산과 충돌했고 그는 점점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느꼈다. 그는 다시 로테가 있는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미 알베르트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이제는 아내의 품격으로 그리고 경계심으로 그를 대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돌아오면 기쁘지만 베르테르 부디 우리 모두를 위해 조심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절박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순간 세상은 무너졌다. 그의 몸은 떨렸고 숨이 멎었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는 일기장에 썼다. 그녀는 내 행복의 근원이자 내 파멸의 여신이다. 나는 그 둘을 구분할 수 없다. 그 무렵 베르테르는 다시 알베르트를 찾아가 대화를 나눈다. 알베르트는 진심으로 베르테르를 이해하려 했다. 당신의 감정은 알겠소.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을 삼키게 두지 마시오. 그의 말은 따뜻했으나 베르테르에겐 차가운 현실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그녀를 가졌고 나는 그녀를 꿈꾼다. 그게 바로 우리의 차이이자 나의 비극이다. 그는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고 모든 감각이 로테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편지가 없으면 잠들지 못했고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친구 비렐름은 걱정했다. 베르테르, 넌 스스로를 잃고 있어. 떠나라, 제발 떠나라. 그러나 베르테르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떠날 수 없어요. 그녀는 내 영혼의 일부예요. 그녀를 떠난다는 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는 술잔을 들고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사랑이다. 그러나 그 사랑은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혼자만의 불꽃이었다. 그의 영혼은 점점 쇠약해졌고 그의 눈빛은 멀어졌다. 밤마다 그는 로테의 집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저 불빛은 그녀의 미소 같아. 하지만 나에게 닿지 않는 빛이지. 그의 마음은 이미 현실을 초월한 곳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이 몰아쳤다. 창밖의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베르테르는 비에 젖은 대지를 바라보며 외쳤다. 자연이여, 너만은 나를 이해하겠지, 너만은. 그는 자연과 하나 되고 싶었다. 그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광기였다. 그의 눈빛은 서서히 절망으로 굳어갔다. 그는 깨달았다. 나는 이 세상과 맞지 않아. 이 감정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그는 편지를 썼다. 비렐름, 나는 이제 떠나야겠어. 그녀를 사랑했기에 나는 축복받았어. 그녀를 잃었기에 나는 영원히 슬플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 슬픔조차 나의 사랑이다. 파트 2 해석. 이 시점에 베르테르는 이상과 현실의 충돌 속에 서 있다. 그의 사랑은 순수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사랑을 원했을 뿐인데 그 사랑이 사회적 질서와 도덕의 벽에 부딪히자 그는 존재의 이유를 잃는다. 베르테르의 고통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한 감정을 억누르는 사회에 대한 항거이자 순수한 영혼이 타락한 세계에서 느끼는 절망이다. 이때부터 그의 사랑은 현실을 초월한 형태로 변하고 결국 죽음을 향한 감정의 여정으로 나아간다. 파트 3.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내리고 세상은 고요했지만
베르테르의 마음은 폭풍 속이었다. 그는 밤마다 로테의 창문 아래에 섰다.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한없이 서 있었다. 그녀가 저 불빛 아래에서 웃고 있겠지. 그녀의 웃음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같아. 그는 눈 위에 앉아 손으로 눈송이를 쥐었다. 하지만 금세 녹아 사라졌다. 그렇군요. 사랑도 이렇게 녹아 없어지는 거였어요. 로테는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대로는 모두가 불행해질 거예요. 그녀는 남편 알베르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가 조금만 더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알베르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를 존경하지만 그 감정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날 이후 베르테르는 집에 틀어박혀 일기를 썼다. 그의 글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의 시가 아니라 고백이자 유서였다. 나는 그녀를 위해 살아왔고 이제 그녀 때문에 죽을 거예요. 내 사랑은 그 어떤 죄보다 깊고 그 어떤 용서보다 순수하죠. 그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피곤한 눈, 퀭한 얼굴, 그리고 미소.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그는 마지막으로 로테를 보러 가기로 했다. 그녀에게 작별을 고하지 않고서는 죽을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날 저녁 그는 로테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놀랐지만 문을 열었다. 베르테르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은 마지막이에요. 그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가 읽던 책을 집어들었다. 호메로스의 시구절이군요. 사랑과 운명. 그 두 가지가 늘 함께였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은 나란히 앉아 책을 함께 읽었다. 하지만 글자보다 서로의 숨결이 더 가까이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듯한 밤이었다. 촛불이 흔들리고 창밖엔 눈이 쌓여갔다. 베르테르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로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베르테르, 제발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세상 밖으로 갔어요. 당신이 있는 곳이 나의 천국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부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울지 마요. 당신이 울면 내가 떠날 수 없잖아요. 그 순간 그녀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외쳤다. 부디 베르테르, 다시는 오지 말아요. 당신을 더는 볼 수 없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잔혹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영원히 안녕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은 채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사랑한 세상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달빛이 흐르고 별이 깜빡였다. 그는 하늘에 속삭였다. 신이여, 내가 이렇게 사랑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편지를 썼다. 로테, 내가 당신을 괴롭혔다면 용서해요. 당신의 미소는 내 생의 마지막 햇살이었어요. 내가 떠나도 당신은 웃어줘요.
그 웃음 하나면 나는 천국에서도 행복할 거예요. 그는 알베르트의 집으로 가서 권총을 빌렸다. 여행에 잠시 필요해서요. 알베르트는 의심 없이 그에게 권총을 내주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평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 안의 그림을 정리하고 로테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는 자리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총성이 울렸다. 밤은 고요했고 달빛만이 그를 감쌌다. 파트 3에서 이 장면은 사랑의 절정이 곧 죽음의 문턱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그린다. 베르테르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전부였다. 그는 로테를 통해 신성함을 느꼈고 그 감정을 잃는 순간 삶의 의미도 사라졌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감정의 완성이며 순수함의 영원하였다. 괴테는 이 장면을 통해 감정의 극단에 이른 인간의 아름다움과 위험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베르테르는 스스로를 파괴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사랑을 영원히 보존했다. 파트 4. 아침이 밝았다. 하인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피에 젖은 베르테르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고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창밖에는 새벽의 빛이 희미하게 비추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로테의 초상화가 쥐어져 있었다. 총알은 그의 가슴을 관통했지만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떴다. 로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촛불이 흔들렸다. 세상은 잠시 슬픔의 정적에 잠겼다. 로테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다. 그녀는 베르테르의 마지막 편지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는 정말 떠나버렸어요. 그의 사랑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알베르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너무나 진실했어. 세상은 그를 감당하지 못했지. 그날 저녁 하늘에는 눈이 내렸다. 사람들은 작은 마을 교회 근처에 그를 묻었다. 관에는 검은 천이 덮였고 그 위에는 로테가 남긴 한 송이 백합이 놓였다. 그녀는 무너진 얼굴로 말했다. 당신은 이제 평안하겠지요, 베르테르. 당신의 마음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 속으로 가셨겠지요. 장례식에는 목사도 없었다. 교회의 규율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살은 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삶이 죄였다면 그 죄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아이들은 울었고 젊은이들은 침묵했다. 그의 무덤 위로 눈이 쌓였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그의 목소리 같았다. 로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죽음조차 그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시간은 흘렀다. 로테는 여전히 베르테르의 편지를 간직했다. 그녀는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있던 하늘의 별, 지금도 그 자리에 있나요?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베르테르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그녀 안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삶은 끝내 그가 남긴 그림자 안에서 흘러갔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비렐름은 베르테르의 일기와 편지를 묶어 세상에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그의 글은 유럽 전역을 울렸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공감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 안에도 베르테르가 있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로워진다. 그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의 시대가 세상에 던진 첫 번째 외침이었다.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라. 비록 그것이 너를 아프게 하더라도. 괴테는 이 작품을 통해 말했다. 이성만으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감정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다. 베르테르의 사랑은 실패했지만 그의 진심은 세상을 바꾸었다. 그의 죽음은 경고였고 동시에 선언이었다. 진실한 감정이 죄가 되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병든 세상이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남았다. 그의 눈물은 시가 되었고 그의 사랑은 영원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일기 속 한 문장을 남긴다. 나는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품고 있었다. 그의 삶은 불꽃 같았고 그의 죽음은 별빛 같았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곳으로 갔다. 그곳엔 아마도 로테의 미소가 있을 것이다. 종합해석. 베르테르가 남긴 것.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진실성과 사회적 규범의 충돌이며 자아의 자유를 향한 한 인간의 절규이다. 베르테르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했으나 그 감정이 세상의 질서와 맞지 않자 그는 결국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자유를 선택한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감정의 완성이다. 그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지켰다. 그는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인간의 내면에서 영원히 살아남았다. 괴테는 이 작품을 통해 말한다. 진정한 사랑은 논리보다 깊고 윤리보다 뜨겁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도 파멸시킬 수도 있다. 결국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한 인간이 순수한 감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준다. 베르테르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것은 진심으로 느끼는 용기였다. 그의 눈물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잔잔히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